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시대다. 지금은 유튜버나 개인 방송인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 흔한 시대지만 이 작품이 쓰여진 2013년에서 2014년 혹은 그 이전에는 생활툰이라는 장르가 범람할 정도로 개인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작품들이 많았다. 지금 당장에 생각나는 작품만 해도 남이 사는 이야기, 나이스 진타임, 선천적 얼간이들, 그리고 조상님 격인 마린블루스까지. 생활툰은 웹툰의 흥행 보증수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작화가 나빠도 이야기만 재밌고 캐릭터만 확실하면 쉽게 진입하여 성공할 수 있는 장르가 바로 생활툰이다. 이제 비판적으로 생활툰을 바라보자. 오늘 리뷰할 미쳐 날뛰는 생활툰의 마스터형을 빌려서 좋은 작품보다 쉽게 팔기 좋은 상품이 많았던 것이 생활툰의 역사였다. 생활툰 중에 사람들에게 구전되고 지금까지 사랑받는 명작보다는 사람들에게 현실에 나와 내 가족, 친구들을 데포르메하여 귀엽게 만든 캐릭터를 팔아먹는 작품들이 더 많은 장르가 생활툰이다. 생활툰은 진입이 쉽고 이야기가 재밌고 캐릭터가 확실하면 캐릭터를 팔아먹는 내용이 없는 상업 만화가 된다는 정리가 장점과 단점을 아우르는 설명되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야기가 재밌고 캐릭터가 확실하면이다. 생활툰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실제 사람들이다. 그리고 주인공은 실제 작가인 나다. 내 이야기 중에서 더 넓혀서 내 친구들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재밌다고 자부하는 이야기가 많으면 10개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그것이 고갈되면 고갈은 생활툰에서 더 위험하다. 보통의 작품들의 소재 고갈이 아이디어의 문제라면 생활툰에서는 더 내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 민감한 문제라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써왔던 주요 인물인데 모종의 사건으로 멀어졌다면 부부 생활툰인데 이혼을 한다면 전부 생활툰 작가에게는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 마지막 문제로 연지가 중단된 메가 쇼킹 작가님의 탐구 생활이라는 만화도 있었다. 그럼 생활툰은 정말로 쉬울까? 미쳐 날뛰는 생활툰은 생활툰이 아니다. 아니, 미쳐 날뛰는 생활툰이라는 작품 내부의 아마추어 웹툰인 미쳐 날뛰는 생활툰은 생활툰이 맞지만 우리가 보는 네이버 웹툰의 미쳐 날뛰는 생활툰은 전극에 가까운 드라마다. 라라랜드에서 배우가 아마추어 배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살짝 코웃음 친 적이 있다. 미쳐 날뛰는 생활툰은 이와 비슷하다. 작가가 생활툰을 그리는 아마추어 작가를 그리고 그 작품의 작품도 액자식으로 수록한다. 이야기가 어렵다면 안내의 일기, 아라비안 나이트와 같이 이야기와 이야기를 하는 화자를 동시에 그려내는 작품을 생각하면 좋을 듯하다. 실제로 이런 구성이 쉽게 이해가 하지 않았는지 미쳐 날뛰는 생활툰의 작가 송을 작품 내의 작가 김닥과 같은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았고 댓글에선 병리픽이 일어나기도 했다. 김닥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 생활툰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진입한 아마추어 작가다. 원래는 대학 4년 동안 준비해온 어두운 세계관의 판타지 시놉시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4학년으로 졸업도 다가오고 연재라는 경험을 쌓아보고 싶어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생활툰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닥은 여러 인터넷 사이트 등에 자기 작품을 투고하고 자기 주변인들도 그 작품을 보게 된다. 특히 김닥의 언니인 김맥은 이 작품에 첫 화를 올릴 때부터 함께해주고 왕왕 작품에서도 자주 망가지는 모습으로 나와주는 좋은 언니다. 그렇게 김닥은 자신의 주변인, 특히 언니인 김맥이나 어릴 적 친구 밤톨, 그리고 동아리 선배들의 이야기를 그려가며 아마추어로서는 은근한 인기를 구가하게 된다. 이 작품을 주변인들이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두 가지 영역에서 비판을 받는데, 첫째는 동아리 선배들이 왈가왈부하듯 김닥은 준비성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생활툰을 시작했고 그가 가진 꿈을 잠시 미루어 놓았다. 심지어 주 몇 회를 올릴지도 생각하지 않고 취미처럼 생활툰을 올리면서도 내심 성공하리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다. 김닥은 가벼운 마음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둘째로 김맥이 지적하듯 김닥은 생활툰을 연재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스토리를 팔고 캐릭터성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5화에서 언니라지만 언니를 많이 희화화하는 모습을 보여 나니까 김닥을 이해하지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해줄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김닥은 그 정도 선은 지킬 줄 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김닥은 그 선을 못 지키는 인간이다. 김닥은 23년 인생을 스스로 표현한 생활툰을 미뤄보아 사회성이 매우 부족해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취미에 과하게 빠진 오타쿠의 모습이다. 특히 김닥은 자신의 꿈에 과도한 자부심과 아집이 있어 자신이 사회성이 부족한 이유도 사람들이 내 취향을 납비 여겨서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김닥을 꺼리는 것도 그녀가 오타쿠라서라고 생각하며 그녀의 생활툰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그녀의 꿈을 몰라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는 예전부터 그래온 모습으로 보인다. 수업 중에 집중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김닥에게 선생님이 주의를 주자 나는 꿈이 있는 사람인데 꿈도 없이 현실과 타협한 당신이 나를 비판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독선적 태도에 사회성은 부족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는 피해의식으로 자신의 유일한 꿈이 만화로 현실을 내팽개치고 도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가 바로 김닥이다. 현실 관계가 좋은 소위 말하는 인싸들도 자신과 자기 주변의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다 보면은 쓸 스토리가 없는데 김닥은 무슨 자신감으로 이야기를 쓰는 것일까? 그에 대한 걱정 어린 시선으로 동아리의 곰형은 생활툰은 네 밑바닥을 드러내는 통호적인 이야기가 된다고 지적했고 김닥의 위선과 허상이 고갈되며 김닥의 인간성의 밑바닥이 드러난다. 그것이 이 작품의 전개가 된다. 처음 문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에피소드는 김닥이 자신의 과와 과 생활에 대해서 서술하는 내용이다. 처음부터 설명했듯
김닭은 아웃사이더로 보이고 초반의 내용 역시 김닭이 자기 과에서 못 어울리는 스스로를 희화화하는 모습으로 그려냈지만 두 번째 스토리부터 본인의 과의 과대를 폭언을 하는 캐릭터인 양 희화화를 하다가 실제로는 앞에서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다. 애초에 친하지도 않은 과대를 희화화한 것도 문제지만 그 뒷말은 더 위험하다. 사실은 뒤에서 뒷담을 까는 캐릭터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만약 실드를 칠 목적이었다면 실제로는 이런 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마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돌려까는 모양새가 되었다. 김닭 스스로도 문제가 될 건 아는지 과 사람들에게 자신의 만화를 보여주기 꺼려하고 특히 과대 언니의 눈에 들어가는 것을 특히 꺼려하나 6화인 과생활 2화부터는 과 전체적인 분위기나 학교 문제 등을 드러내며 그 집단인 외부인인 자신을 쿨한 모습으로 그 안에 있는 동기들을 추한 모습으로 그려낸다. 특히 그 전날 수업에서 자신이 생활툰을 그리고 있었음을 본의 아니게 드러냈기 때문에 과 사람들 역시 그 만화를 보게 되고 김닭은 화장실에서 자신의 뒷담을 하는 동기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애초에 김닭을 은근히 무시하고 조롱하는 과 사람들이 표현되고 김닭이 남초 사이트에 그림을 올린다고 여성 비하적인 모욕을 하는 등 동기들 역시도 비판받을 일을 하는 쌍방이 모두 잘못을 하지만 결국 원인 제공자는 김닭이다. 그녀는 양해도 구하지 않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시부를 드러냈다. 그렇게 게임 좋아하는 여자 컨셉으로 인기몰이나 하는 것은 어떠냐는 빈정에 김닭은 마음이 상하지만 실제로 그런 어필을 만화에서 바로 드러내기도 한다. 그렇게 과 이야기를 생활툰에 써가던 나날 생활툰을 연재하는 시간 때문에 자신의 최종 과제물 전시에 과대의 협조를 받지 못한 김닭은 과 생활을 하는 동기는 늦었음에도 전시물을 전시하자 밤새서 만든 최종 과제물인 생활툰을 쓰레기통에 쑤셔넣고 수업에서 잠적한다. 꽤나 의미 있는 연출인데 특히 자기 과 이야기를 다룬 생활툰 과제물을 쓰레기통에 버린 이후로는 과 생활과 연을 끊어버리기 때문이다. 김닭은 생활툰을 그리기 위해 생활을 쓰레기통에 쑤셔받고 만다. 이 에피소드를 기점으로 김닭은 선을 넘기 시작한다. 처음에 김닭은 생활툰을 진짜 일기처럼 쓰면 안 된다고 하지만 자체 휴학 후 김닭은 생활툰에 계산된 캐릭터를 집어넣는 건 너무나도 힘들다. 진짜 내 삶을 그리면 안 될까? 라는 투정을 부린다. 물론 동아리 선배들은 어떤 개그 생활툰 작가가 우울하다고 우울한 만화를 그리냐며 지당한 반론을 하지만 김닭은 더 이상 비판을 듣기에는 수용치를 벗어났다. 자조적으로 걱정되어서 안타까워서 하는 김닭 만화에 대한 평가들에 김닭은 더 이상 귀를 기울이기 어렵다. 그리고 그 다음 화에 바로 김닭은 자신이 우울하기 때문에 자신을 우울하게 만든 밤토를 비판하고 자신의 자존감을 채워줄 그림을 그려 생활툰이라고 그려낸다. 김닭은 동아리 선배들이 하지 말라는 일만 하며 점점 자신 주변의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매도하기 시작한다. 끝내 김닭은 술자리에서 폭발하고 만다. 선배인 고명은 네가 생활툰을 버거워하면서도 그려나가면서 실제 사람들을 희화화하고 스스로에게 거짓을 말하며 만화를 그려내면서 그만큼의 노력도 실력도 갖추지 않고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왜곡하고 스스로만을 정당화했기에 김닭의 주변인으로서 김닭을 믿어줄 수 없으니 독자들 속이지 말고 만화를 그만두라고 말한다. 김닭은 늪에 빠진다. 그는 동아리에도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 학교도 동아리도 나가지 않으니 그에게 남은 것은 타블렛과 집안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생활을 그려낸다. 거짓으로. 그렇게 생활툰을 성공하고 김닭은 더 깊은 늪에 빠진다. 자그마한 생활툰의 성공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말려버린다. 김닭은 자신에 대한 비판이 사실임을 안다. 하지만 애시더 외면해 나가고 컴퓨터와 방에 고립된 그에게는 인터넷의 비판 외에는 더 이상 거리낌이 없다. 그리고 인터넷의 비판이 시작된다. 김닭을 아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며 김닭의 신상과 폭로를 이어나가는 어떤 커뮤니티 이용자가 김닭에 대한 모함을 올려나갈수록 김닭은 궁지에 몰리게 된다. 김닭은 연을 끄는 과 사람들에게 혹시나 자신만을 아직 보는 사람이 있냐고 물으며 누가 올리고 있는지 수색해 나가고 김닭이 과대와 동기들을 오해해서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함을 알게 된다. 그리고 동아리 선배에게도 혹시 서운한 일이 있었냐며 묻고 동아리 선배들은 김닭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냐며 혀를 찬다. 끝내 친구였던 밤톨에게도 스스로의 만화가 언짢지 않았냐고 물어보지만 밤톨은 애초에 언짢을 것을 알고 그리지 않았냐고 대묻고 그렇게 모두를 상처 입히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그려나가는 잘못된 만화라면 인정하고 새로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지만 김닭은 그 말을 무시하고 어떻게든 범인을 잡아내어 이 생활툰을 유지하고자 한다. 생활툰이 벗겨진 김닭의 생활 속 모습이 실제로 어땠는지 스스로도 혼란해하면서도 자신은 주변인들 다 버렸지만 김닭은 자신의 자식 같은 캐릭터들은 지켜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리고 그 거짓으로 얼룩진 작품은 폭로문의 범인을 찾아내면서 지켜낼 수 있었다. 그저 관심병 걸린 고딩의 소설. 그 소설은 김닭을 천지의 추태를 부리게 만들었다. 아니, 자신이 부린 추태를 김닭이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스스로의 잘못을 정면으로 보고도 김닭은 앞으로 내 인생에 의미도 없어진 사람들이라며 주변인들을 무시하고 소중한 캐릭터들을 지켜냈다며 다행이라 여긴다. 김닭은 스스로도 캐릭터가 의미 없음을 안다. 무의미한 클립과 관종의 말에 넘어가서 매도를 하다가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양 응원하는 아무 의미 없는 트래픽들을 위해 그는 자신의 주변인들을 모두 내팽개쳤다. 김닭은 피인처럼 살다가 언니 김맥에게 네가 어떻게 되든 내가 버리기에 하겠냐, 가족인데 라는 위로를 듣고는 아이디어가 생각났다며 그림을 그린다. 그는 자신의 죽은 부모님을 소재로 마치 살아계시는 양 만화를 그렸다. 자신에게 소중하다고 한 독자들에게 생활툰과 현실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멍청이들이라고 말한다. 그는 만화를 위해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죽은 가족까지 팔았다. 독자도 경시하고
가족도 무시하는 김닭에게 남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 언니인 김맥은 미쳐 날뛰는 생활툰을 끊어버린다. 김닭은 신변을 정리하고 생활툰을 접다가 한 웹툰 사이트에서 자신의 거짓으로 가득 찬 생활툰을 칭찬하는 연재 제의를 받자 호웃음 쳐버리지만 다시 자신이 좋아하던 판타지 만화 시놉시스를 투고해보기 위해 동아리 선배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만화는 끝이 난다. 이 작품의 연출은 독특하면서도 재밌는데 메타적인 연출을 두 번 사용해서 이야기를 서술한다. 이 작품이 내부의 일상물과 일상물로 인해 격동하는 외부의 드라마를 액자식 구성으로 연출한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1인칭인 일상물 속의 주인공 김닭의 시선과 1인칭이지만 객관적으로 보는 현실에서의 김닭의 모습의 괴리감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김닭이 파멸하는 것을 보여준다. 더 재밌는 것은 등장인물들은 철저히 김닭이 생활툰 내에서 부르는 명칭으로만 나온다. 분명히 관찰자 시점에 가까운 일상 부분에서도 곰형이나 마스터형으로만 불리고 주인공인 김닭조차 본명이 나오지 않는다. 이는 작품이 의도적으로 김닭의 시선에 집중하려고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닭의 주변인의 시선으로 김닭을 보면 김닭은 쓰레기다. 당신이 김닭의 소재가 된다면, 내가 한 번 한 실언을 김닭이 담아놓고 그림으로 그려서 불특정 다수에게 욕을 먹는다면, 김닭이 당신의 행동을 타산지석 삼아 깨달음을 얻는 내용이 나온다면, 혹은 친하지도 않은데 김닭이 적처럼 등장하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언짢을 수밖에 없다. 김닭은 이 작품의 주인공이자 공공의 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만화에서 주변인의 시선은 극히 제한된 의미를 가질 뿐이다. 결국 우리는 김닭의 시선에서 봐야 한다. 마치 작품의 모든 이가 김닭이 지어준 이름으로 불리는 것처럼. 김닭이 주인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만화를 보다 보면 김닭의 행동에 이입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한다. 작가가 말했듯 자격지심이나 남탓, 성찰없는 태도를 집어넣은 캐릭터를 보니 자신이 생각난다고 한 것처럼 김닭은 작중 최고의 문제인물이자 주인공이다. 미쳐 날뛰는 생활툰은 전형적인 파멸 스토리다. 배드엔딩이랑은 다른 게 이 작품은 굳이 따지자면 배드엔딩보다는 해피엔딩에 가깝다. 스토리의 진행이 김닭의 파멸을 그린 내용이기 때문이다. 김닭은 스스로의 인간성이 생활툰을 연재하기에 어려움을 생활툰을 그려나가면 알게 되지만 그 결과로 점점 스스로의 작품에 집착한 끝에 생활을 모두 놓아버린 생활툰 작가가 된다. 생활툰뿐 아니라 인간의 매력으로 승부하는 모든 컨텐츠들이 다 그렇다. 생활툰이란 소재를 차용해서 그렇지 요즘 시대에 나왔다면 미쳐 날뛰는 유튜버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생활툰에서 거짓으로 스스로의 생활을 고하는 김닭처럼 요즘 시대에는 유튜브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고 유튜브를 찍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행위는 물론 어떤 컨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라면 진짜 자신과 캐릭터로서의 자신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수 불가결하겠지만 그 역시도 자신의 진짜 인간성을 파먹는 일이다. 특히 후반부의 폭로문을 보면 요즘 일어나는 유튜버들에 대한 논란들을 3, 4년 전에 미리 그려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도 자신을 고립시킬 수 있는 일인지 알려준다. 김닭을 보면 찔리는 구석이 있다. 이 작품을 연재 중에 봤을 때 나는 아직 학생이었지만 그때도 마음을 쑤시는 느낌이 들었다. 독선, 피해의식, 열등감,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면에 키우고 있는 괴물들이라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공공의적인 김닭에게 연민이나 공감이 있는 것이다. 특히 김닭이란 캐릭터는 피아를 가르지 않고 비판적인 덕에 꽤 자기인식이 잘 되어 있고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캐릭터여서 스스로에 대한 비판을 할 줄 알면서도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광적으로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매개에 집착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신을 꾸며내어 사람들에게 파는 일을 하는 것은 더더욱 고통스럽고 어쩌면 김닭처럼 꾸며낸 자기 모습을 더 아끼게 될지도 모른다. 작품 후기에서 말하듯 어떤 사람이 어떤 경이든 스스로의 모습을 속이고 그 꾸며낸 이미지에 집착하다가 진짜 스스로가 파멸하는 엔딩을 맞으면 미쳐 날뛰는 생활툰이 된다. 작중에서 근본 없는 폭로나 의미 없는 여론전 같은 문제도 그려냈지만 결국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밑바닥을 고갈시키면서 만들어낸 이미지는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개인방송이나 유튜브가 활발한 현 시대에 더 의미가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다. 첨언으로 베스트 도전 때의 원작은 조금 다른데 거짓으로 만들어낸 생활툰이라는 주제는 같으나 좀 더 고발 만화처럼 변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프로작가의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같이 웹툰에도 원작이 올라와 있으므로 한 번쯤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다.